자, 미국 부정선거의 비상계엄 떨어지면요, 한국 선관위 사법부도요, 이제 전 세계 안보 검증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어제 저 꿀잠 잤습니다. 1시 정도까지 토론이 진행됐었는데요. 7시간 동안 이준석 미천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닐까. 자, 그렇습니다. 전한길 대표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것을 공론화 장으로 띄웠다라는 것. 그리고 이준석이 그 떡밥을 촥 물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역사적인 정면 충돌이 있었죠. 자, 팬앤드 마이크에서 열린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의 7시간 마라톤 토론회. 저는 1부에서는 좀 위태위태, 그러나 2부에서는 제대로 승기를 잡았다. 자, 이번 토론회에서요, 이 태도 가관이었습니다. 이준석 건방진,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토론이다라고 하면요,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한번 해봐? 그래서요, 뭐 어떻고요? 말 툭툭 끊고 그 오만함과 불성실함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조금 더 아슬아슬하게 느껴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토론의 기본조차 안 된 그 건방진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자, 심지어 본인이 들고 나온 자료들 보면요, 선관위 마크 떡하니 박혀 있었죠. 그러니까 선관위 자료 들고 나온 겁니다. 선관위를 감시해야 할 정치인이요, 선관위가 준 숙제를 대신 읽어주는 꼴이 아닐까. 자, 제가 여기서 평을 하나 더 해보자면, 자, 이준석은요, 전형적인 약간 강약이죠. 상대방이 예를 갖추거나 또는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고 몰짱하게 봅니다. 그래서 쉽게 덤비는데, 이 한 방이 세게 날아오면요, 바로 깨갱합니다. 자, 1부에서도 그게 딱 보였는데요. 박지원 변호사님, 이영돈 PD님, 그리고 김미영 대표님, 이 세 분이요, 지식인이죠. 예의를 갖추고 이 상대방과 토론의 자세가 꽉 잡혀 있었던 분, 거기에 이 특유의 건방진, 한 번도 대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건방 깔고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전한길 대표는 토론 전에 이준석의 싸다구를 때렸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버드, 한쪽으로는 성상납.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요, 이 1부에서 잘 보시면요, 전한길 대표가 이야기할 때 잠시라도 몇 초라도 입을 좀 닫더라고요. 선빵으로 날린 하버드, 그리고 성상납, 이게 아주 큰 몫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이준석 같은 스타일, 약간 강약, 이 약점 하나 잡히면요, 그냥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요걸 어떻게 다룰지 이제 파악을 했으니 다음은 더 멋지게 잘 하겠죠. 음모론이라는 저급한 프레임에 갇혀 있던 진실을요, 이 광장으로 끌어올린 이 전한길 대표와 애국 전사들의 사투, 오늘요, 그 추억한 이면과 승리의 기록을 낱낱이 분석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의 아쉬움 잠깐요. 그런데 2부부터는 대반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준석을 당황시킨 레전드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이거 짤로 많이 돌 것 같습니다. 자, 1부의 4대1 토론, 지식은 방대했습니다만 대중이 소화해내기에는 다소 생소한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준석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 1부 딱 끝나자마자 좌파 매체들 신이 났습니다.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이준석 편에 서가지고요, 역시 부정선거론자들이라면서 비양되는 꼴 참으로 가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준석 전한길 끝장 토론, 25년간 극비로 부정선거 구축 황당 주장. 조선일보 뭐 30만이 지켜봤다라고 하지만 조선일보 내용을 보면요, 한겨레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김대중은요, 평생을 낙선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 주체라고요? 자, 이것을 한겨레가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김명 대표가 던진 맨하탄 프로젝트를요, 촉 받아가지고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까지도 이준석이 이 승리자다라는 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딥딥딥 빠져간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보수 언론 매체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2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특히 저는 박지원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들에 이준석이 턱턱 걸릴 때마다 막 쫄깃쫄깃 했었는데요.
자, 파주시 진동면 사례는요, 그야말로 레전드였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유령 투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자, 박지원 변호사는 데이터를 거론하면서 거주하는 사람보다 투표하는 사람이 많다. 2020년 4월 기준에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주민등록상 인구가 159명인데 21대 총선 개표 결과에 진동면에서 집계된 총 투표수가 181표로 나타났다. 거주 인원이 159명이고 그 중에서 미성년자하고 투표 불참자를 제외하면 이 159명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수보다 22표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준석이 이거를 촉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내 사전투표는 주소지가 다른 사람도 그 지역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동네 사람이 요 동네 지금 와 있어가지고 자기 동네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투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박지원 변호사가 여기에서 촉 받아가지고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래? 이 진동면이 비무장지대인데? DMZ인데? 이준석 입을 쏙 닫았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을 이야기를 한 거죠. DMZ 내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것은 군 당국 허가 없이는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출입 제한 구역이다. 따라서 외지인이 우연히 진동면 투표소에 들어가가지고 관내 사전투표를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이거 박지원 변호사가 설계했다라고 봅니다. 이거 투표 이 수가 다르다라고 하면 촉받아서 이준석이가 아니 뭐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투표할 수 있잖아? 그런데 DMZ인데 이거 100% 설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선거 상식으로 방어할 수 없는 특수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변호사가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DMZ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토론의 분위기를 완벽히 반전시켰다라는 거죠. 저는 이때 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숫자는 속여도 지리적 특수성까지 계산하지 못한 그들의 꼬리를 바로 확 잡아낸 게 박주현 변호사다. 역시 가라 하버드 잡는 진짜 서울대 박주현 변호사다라고 해서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자, 여기에 제 평가 하나 들어가면요. 이영돈 PD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토론에서 중심을 딱 잡아줬는데요. 자, 이준석이 억지 부리면서 증거가 어딨냐? 그 사람 누구냐? 증거 뭐 어떻다 저떻다 봐라. 증거 못 내놓는다. 이렇게 막 억지 부릴 때요. 증거는 수사해야 나오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황을 말하는 거고 수사는 누가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그것을 우리 영역으로 넘기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수사와 증거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찝어줬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이 이영돈 PD에게 사전투표할 때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투표를 했다. 그 다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영돈 PD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영돈 PD가 바로 반박 자료를 들고 나와서 20분 간격으로 사전투표에 투표를 한 사람의 사진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이영돈 PD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요,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이영돈 PD가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덕분에 진실의 힘이 더 단단해졌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결국요, 이준석이가 토론의 과정에서 흥분해가지고요, A웹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왕후닝 이야기하고 화웨이 등 본인의 입으로 이 부정선거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과 기관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스스로 부정선거의 의심 정황을 노출하는 자폭을 했습니다. 자, 저는요, 이번 토론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뭐냐? 전한길 대표가 이준석으로부터 끌어내린 결정적인 답변. 자, 전한길 대표가 자꾸 음모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너 그거 잘 생각해야 된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냐? 이준석 음모론자죠. 그럼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음모론자죠. 자, 이준석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조차도 음모론자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 발언이요, 이미 해외 보수 진영 마가로 박제돼가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히 지구 대통령 트영을 음모론자로 몰다니 이준석의 정치적 미천이 전 세계에 드러난 셈이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발 부정선거 합세했던 5개 국가에 대해서 반드시 기소하겠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 대통령 트럼프가 증거 없이 그냥 말을 한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모론자다. 증거가 하나 없지 않냐? 많은 증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자 개표기 안 믿는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오류 너무 많다. 컴퓨터는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도. 자, 그런데 이준석이가요.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대놓고 부정한 겁니다. 이거는 반미나 다름없죠. 이거는 CIA 신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페이스북이고 이 유튜브 게시판에 이준석의 친중의 그림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링크 복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이준석을 누가 응원하느냐? 중국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이준석을 응원한다. 자, 뭐라고 했냐? 우리 중국인들은 이준석, 이재명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재명은 같은 편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중국인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중국인이 응원하는 이준석의 그 실체 CIA 신고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한계 대표님 일타 강사다웠습니다. 국민의 시각으로요 토론을 주도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긴장한 듯 보였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유를 찾으면서 이준석의 가벼움을 압도했습니다. 자, 이 세 분이요. 이부를 이끌어 갈 동안 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무기를 확보해온 부방대, 그리고 법적 싸움을 이어온 애국 시민들, 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온 이 7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요, 부정선거 더 이상 음모론 아니죠.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11시 반, 12시 넘어가니까요. 이 앞에 30만 대에서 20만, 27만으로 떨어지고 마지막 1시 가까워질 때 22만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시청자분들이 500만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7시간의 사투가요. 쇼츠로 만들어지고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지고 저처럼 평을 하는 영상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보신다라는 거죠. 5,100만 국민 중에 1,000만이 봐도요. 성공을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 부정선거 반드시 수사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각인이 되는 게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7시간 이준석 자폭쇼 재밌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몫이지만요. 의심을 공론화하는 건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이준석의 예의 없음과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동시에 보여준 이번 토론은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 트럼프는요. 중공의 선거 개입을요. 국가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고 행정서명의 초안을 작성하고 유포했습니다. 무려 17페이지. 그 안에는요. 명백히 외부 세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까지요. 부정선거 세력이 뻗어 있는데 대륙의 끝을 같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죽어도 안전하다라고 발악하는 이 이준석을 보면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이 한국이고 한국이 중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나라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발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자, 미국 부정선거의 비상계엄 떨어지면요. 한국 선관위 사법부도요. 이제 전 세계 안보 검증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해서 투쟁해오신 부방대를 이끈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님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역사는 진실의 편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우 TV였습니다.